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정환입니다. 저는 이번에 디시전 트리에서 디시전 트리가 해석 가능한 모델인데 그런 해석 가능성에서 시비를 거는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논문은 저널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리서치라는 저널에서 발표되었고요. 2022년도에 발표되었고요. 네. 인트로덕션을 말하면 이제 디시전 트리는 이제 구조도 간단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 y는 1을 예측하는 이 경로 패스를 따라서 여기 컨디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C1이고 C2이면 y는 이런 식으로 예측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관심이 많이 높아진 모델이기도 한데 이 그러니까 해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추상적인 능력을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DT 논문들에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높이려고 트리의 사이즈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에서 컨디션들이 100개 있으면 사실 해석이 불가능한 거고 3개 있으면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컨디션 수를 줄이는 트리 사이즈 자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알고리즘들에서 뭐 줄이는 건 좋지만 줄이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논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줄여진 패스에서도 여전히 예측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컨디션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패스 익스플레네이션 리던던시 필요 없는 컨디션들이 패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문제는 말 그대로 패스 익스플레인 리던던시를 DT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굳이 더 간결한 컨디션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더 긴 컨디션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패스 DT의 룰이죠. 룰 하나가 에이지가 40세보다 작고 흡연자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폐암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DT에 어떤 한 패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 폐암 검사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나이가 40보다 작다는 사실 40살 이하이면 오히려 폐암일 확률이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사실 여기 폐암을 판단하는 룰에서 패스에서 상관없는 좀 불필요한 irrelevant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에 리던던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거 설명하기 전에 정의를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한번 언급을 하면 이제 DT의 룰들은 일종의 부울리안 포뮬러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울리안 포뮬라 카파라는 게 있을 때 프라임 임플리트 컨트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 파이라는 것도 부울리안 포뮬라인데 이 파이가 카파랑 똑같은 결과를 내는 의미를 하면서 더 작은 거거든요. 더 작은데 이제 더 이상 파이에서는 더 빼면 이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엄청 최소한의 컨디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파가 A or B and B or C라는 게 논리식이 있을 때 이 A를 만약에 제거를 했다고 하면은 B만 true이면 이게 똑같이 기능을 하잖아요. 왜냐면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A랑 상관없이. 그리고 만약에 B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B를 무시하면 사실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A교 C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B만 있으면 되니까 B를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abductive explan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abductive란 이제 deduction, 연역, induction, 귀납 그리고 또 다른 부류로 abduction, 귀추라고 한글말로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연역은 말 그대로 어떤 일반적인 법칙 같은 것에서 이제 어떤 명제를 추론하는 과정이고 이제 귀납은 백조 A가 흰색이다. 다른 백조 B도 흰색이다. 그럼 모든 백조가 흰색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관찰에서부터 일반적인 명제 법칙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설 같은 걸 추론하는 거잖아요. 업덕션은 이제 그거랑 조금 이 둘과 좀 다르게 도로가 젖어 있다는 그 사실 관찰을 보고 어떤 결론을 보고 그럼 이 도로가 왜 젖었는가를 추론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도로가 젖어 있는데 만약 비가 왔으면 도로가 젖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가 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DT에서 그래서 기초적 설명이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프레딕션 결과가 있을 때 그 프레딕션을 설명할 때 가장 최소한의 것들로 그 프레딕션을 설명하는 그런 거거든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보시면 뒤에 예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SB를 정의를 하는데 이 현재 current prediction 현재 예측에서 최소한의 이 피처 여기 논문에서 피처라는 건 사실 컨디션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최소한의 셋으로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abductive explan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prime implicant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귀추적이란 게 왜 쓰였냐면 이게 Y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프레딕션이 나왔을 때 왜 그 프레딕션을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 묻는 과정에서 귀추적인 추론이 요런 컨디션 최소한의 컨디션이 있었기에 그 프레딕션이 이루어졌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귀추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컨트라스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은 대조적인 설명이라고 해서 왜 그 다른 프레딕션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예시를 들면은 A가 참이고 B가 참이고 C가 참이면 Y는 1이라는 예측을 하는 게 있다고 DT에서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C가 그 아까 나이가 적은 것과 같이 필요 없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AXP는 그러면 A와 B로 A 교비 A and B잖아요. A and B면 Y는 1인 거잖아요. 그래서 AXP는 A랑 B만 있으면 이 Y는 1이라는 기능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AXP라고 할 수 있고 CXP는 이제 여기서 이제 A를 바꾸면 예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Y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not A거나 not 그리고 또 B를 바꾸면 예측이 달라지는 왜냐하면 A교 B여야 Y는 1이니까 not A 이 두 개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이제 모노토니티라고 해서 바뀌면 무조건 0이 된다 이런 가정이 있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지금 얘네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CXP에서 이 미니멀 히팅 셋이라고 해서 이 두 집합을 히팅하는 최소한의 그 집합이라고 하면 A와 B를 동시에 있어야 이 A 집합도 히팅을 하고 B 집합도 B로 이루어진 집합도 히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니멀 히팅 셋이 A, B인데 이게 ASP랑 똑같아진다고 해서 이 쌍대 듀얼리티라고 합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수식 표현이 있는데 뭐 어려울 것 같아서 약간 이러한 카파를 C가 이제 클래스 같은 거죠. 유지하면서 이 현재 컨디션에 모든 그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XP는 이제 오히려 그 컨디션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아까랑 다르잖아요. 이거는 include고 이건 not exclude잖아요. 그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수식 같은 게 좀 어려워서 그냥 예시로 이해를 하자면, 이러한 패스를 따질 때 여기가 지금 x1인데 c1 컨디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c1, c2, c1, c2, c3, c4라는, 그러니까 c1은 x1이 P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0이면 여기에 속하는 거고, C1이 1이면 여기에 속하는 그런 로직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패스 P1이라고 하면은 P1은 C1, C2 바, C3 바, C4 바입니다. 왜냐하면 0, 1, true거나 false거나 컨디션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AXP를 어떻게 찾냐 할 때 이제 그냥 트리의 다른 결과들을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C4를 따진다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 C4를 따진다고 하면 C4 바가 와야 여기 Y는 Y라고 하는데, C4로 반대로 바꿔주면 이제 프레딕션 자체가 Y는 N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에센셜한 거죠. 그래서 C4는 에센셜한 거고, C4 바는 에센셜한 거고, 그리고 C3 바는 에센셜 하나 따질 때 C3 바는 C3로 가면은 여전히 프레딕션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3 바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C2 바는 마찬가지로 C2로 가면은 예측이 달라지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C1 바로 가면은 이쪽이죠. C1 바로 가면 여전히 예측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라임 하면서 AXP는 C2가 맞나요? C2 바, C4 바 이기만 하면 Y는 Y인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컨디션으로 이루어졌던 게 2개로만 더 줄여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CXP를 찾아서 이 듀얼리티로 ASP를 하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P1 이라고 할 때 CXP에 찾으려면 이제 다른 걸로 예측한 패스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Q1, Q2라고 하면 프레딕션이 다른 C1, C2 바, C3 바, C4잖아요. Q2는 C1, C2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바뀌면 CXP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C2, 이 P1이 그 Q1처럼 되려면 이게 지금 C4가 바뀌면 되잖아요. 여기 2개만 다르니까. 그리고 Q2가 의 그 프레딕션이 바뀌려면 C1이 C2니까 C2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니멀 히팅하는 둘 다 히팅하는 미니멀 셋은 C2, C4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 P1, P2에서 C2, C4에 해당하는 룰이 지금 C2가 C4잖아요. 이게 그 AXP가 되는 최소한의 그 불필요한 조건이 없어지고 최소한의 컨디션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고 이 알고리즘은 폴리노미얼 디시전 트리의 사이즈, 그 노드 수나 뭐 뎁스 그런 거에 노드 수, 여기선 노드 수인데 노드 수에 폴리노미얼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트리 노드의 수, 그리고 피처의 수, 패스의 수, 중요한 건 이제 폴리노미얼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글로벌리 옵티멀 트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터프리터블이 올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글로벌리 옵티멀 트리는 약간 DT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고려하는 거죠. 여러 개 트리 중에서 제일 나은 트리를 찾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하나의 트리가 생성이 됐는데 이렇게 그 사이즈랑 어큐러시를 다 따져서 인터프리터블리티 올린 컨디션도 줄인 그런 최신의 알고리즘 DT 알고리즘에서도 여전히 이런 방금처럼 불필요한 컨디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R인데 이제 리던던트한 룰이 얼마나 있느냐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20%도 있고 25%도 있고 많으면 80%까지 여전히 있다. 60%도 있다.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연구들의 페이퍼에 있는 DT들을 따져봤을 때 익스플레네이션, 패스 익스플레네이션 리던던시를 따졌을 때 여전히 33%도 있고 50% 가까이도 있고 80% 가까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시사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제 논리적인 그런 그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이 DT의 패스 익스플레네이션 리던던시를 판별하는, 식별하는 그런 것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폴리노미얼 타임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최신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알고리즘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디시전 트리의 인터프리터블리티에 시비를 걸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